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입행을 하기에 앞서서 입행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입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직업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024년도 이후로는 직업 선택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론 자아실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느냐, 나의 연봉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그런 변화를 많이 느껴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입행에 대한 코칭을 시작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일했던 적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은행으로 이직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무원은 어떤 특정 급수나 특정 부서나 특정 직렬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최근에 다른 삶의 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은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처음에는 저 역시 궁금해서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이제는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묻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좋은 직업일 수 있겠으나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의 펼쳐질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ESG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요소들은 계속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환경,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중국산 값싼 물건들을 쓸 수가 없게 되고, 왜냐면 중국이 노동을 착취해서 생산한 물건은 쓰지 말라고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하고 하면서 점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SG와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그리고 동시에 고령화 저출산, 우리나라의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금융권에서는 이런 물가 상승을 붙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직업 선택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 줄 수 있느냐, 나의 직장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 줄 수 있는 직장도 그 공기업들 중에 있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수익성 증대의 요인이 되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 줄 수가 있는 직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이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의 초창기가 2023년, 2024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중고신입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더 많아져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도, 자, 지방 중에 조금은 변두리에 해당하는 곳들, 모든 지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들은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트렌드를, 긴 추이를 봤을 때요, 그런 것처럼 직업에 있어서도 급여가 인상되는 곳은 계속 인상이 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 주고, 안 되는 곳은 계속 못 되면서 점점 더 직업에서도 빈부격차의 그 크기가 벌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연봉의 격차가 아주 좋은 직장과 좋지 않은 직장의 차이가 적었다면 이것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직장과 좋은 직장의 그 급여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 줄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직업 선택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은행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 줄 수가 있다. 물가 상승되면 금리가 인상이 되죠.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은행의 수익성 증대 요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곳들이 힘들었지만 2023년도에 많은 은행들 사상 최대의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공무원 퇴사에 대한 기사를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영업 환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금리가 최근처럼 2022년도, 3년도 이렇게 오를 때는 금리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예대 마진이 증가하면서 은행의 수익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추이에 따라서 국내은행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금리가 오를 때는 이런데, 자, 먼저 오를 때부터 살펴보면요. 자,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부채의 총량은 줄어야 될 텐데 부채의 양도 줄지 않고 소폭 감소하다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비싸지고 있는데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50년 주담대, 특례 보금자리 뭐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대출을 받으려고 다시 줄을 섭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 부분이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을 하지 말고 이 직장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입행과 관련 없는 분들이 이제 은행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댓글이 달리고 그래요. 그런 어떤 가치 판단,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업만 바라봤을 때 그 부분만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예대 마진이 증가하고 금리가 오르면 그럼 총량이라도 줄어야 될 텐데 대출 총량도 줄지 않고 느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 그렇게 한국의 가계부채는 늘어왔고 그게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행원들에게는 급여의 상승 요인이 된다.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할 때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예대 마진이 감소할 수 있는 위기 요인이 있으나 금리가 떨어질 때 예대 마진이 감소하는 폭보다 대출의 증가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객들이 이제 금리 인하한데 빨리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부동산 사야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삽니다. 주식 사야지.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될 때는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의 잔액이 폭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예대 마진이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대출의 총량이 빠르게 늘고 금리가 오를 때는 예대 마진 증가와 총량이 는다. 그래서 은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매해 그 수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제 비이자 수익 같은 거, 동학 개미 운동이 시작되면서 비이자 수익들이 늘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점점 노동소득을 가지기는 어려워지고 자본소득을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자, 그게 좋으냐 나쁘냐, 그게 돈을 벌 수 있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그런 분들이 그냥 많아지고 있고 이제 노동소득으로 인한 부의 증식의 기회보다는 자본소득을 통한 부의 증식의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코인을 사기도 하고 주식을 사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금을 사기도 하고 근데 그것 중에 뭐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간다는 건 노동소득의 가치가 조금 희석이 되고 자본소득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 역시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비이자 수익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합니다. AI로 인해서 은행원들이 잘리거나 퇴직하지 않느냐. 자, 그럼 AI가 있는 직장과 없는 직장을 살펴보면 오히려 은행은 키오스크나 AI로 인해서 단순 업무가 없어지고 단순 업무는 AI가 대신해주고 모바일 플랫폼이 대신해주고 고객이 셀프로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은행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점점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원 1인당 생산성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AI가 있는 직장과 AI가 없는 직장을 생각해 보면 AI가 있는 직장들이 AI가 나의 직장 동료인 경우가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고 1인당 직원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가 은행원의 일자리를 잡아먹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고 맞으나 그럼 남아있는 은행원들에게 그게 은행원을 잘리는 요인이 됐냐? 그러기보다는 연봉 상승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된다.
과거에 ATM기가 생겼을 때도 많은 은행원이 잘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많은 은행원들이 잘리지 않고 연봉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런 AI 트렌드 역시 과거에 ATM기가 등장했을 것처럼 단순 업무는 감소시켜주는 요인이 되면서 1인당 생산성은 높여주는 요인이 되어 지속적인 연봉 상승이 가능한 수단이 되어줄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AI의 트렌드를 은행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로 기업은행에서는 AI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국민은행에서도 AI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AI가 예측하게 해주면서 고객들에게 부동산 가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는 거죠. 은행원이 일을 안 해도 고객에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면서 은행원의 생산성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AI로 인해서 은행원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 살아남은 은행원들이나 입행하게 된 은행원들의 연봉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AI의 트렌드를 바라보시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근속 기간에 대해서 이제 영업점 폐쇄하고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2023년도 하반기에는 신한은행에서 30대 후반도 희망퇴직 대상자였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은행원 하면 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은행원들은 어쨌든 희망퇴직이라는 것은 희망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것이고 희망퇴직의 대상자가 된다고 할 때 꽤 많은 퇴직금을 정산받기 때문에 희망퇴직의 대상자가 오히려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희망퇴직이 잘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사고 과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은행이 직원을 자르는 거냐? 자르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목돈 줘서 내보내는 게 희망퇴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희망퇴직을 늘려서 조금은 어떤 디지털 트렌드에 뒤처지거나 따라오지 못하는 나이가 많으신 은행원 분들이나 아니면 프리라이더라고 부르는 분들은 조금 내보내고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려는 은행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당수의 많은 은행원들은 희망퇴직이 대상자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도 채용 규모 이야기와 함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점이 줄어들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영업이익은 타격이 없었고 승승장구해서 인력 감축으로 오히려 생산성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의 상반기 1인당 생산성이 1억 원을 넘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직장들 중에 상당수는 굉장히 미래가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게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트렌드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어떤 직업이 앞으로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앞으로 어떤 직장이 더 승승장구할지를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어떤 직장이 승승장구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수준이라도 유지해 줄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은행이라는 곳은 경기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금리 인상기, 인하기 모두 다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오면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나라로부터 수익, 비이자 수익, 나라의 일을 대신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거나 하는 일들을 대신하면서 수수료 이익을 얻기도 하고 자, 그래서 금리가 인상될 때, 인하될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좋을 때 특별히 은행원들의 직장에 대한 안전성은 상당히 높았던 편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은행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처럼 은행원들의 연봉은 지속적으로 이건 채용 규모고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채용 규모가 요즘에 오히려 소폭 늘고 있는 거예요. 1, 2년 전보다. 그래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입행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어려운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어쩌면 쉬워진 해도 있다. 자, 그 다음 연봉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 자, 미래의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자, 과거에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은행에는 예금 한 종류, 대출 한 종류를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하나의 점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고 은행 지점장님은 딸린 기사가 있었고 한 점포에 50명, 60명이 되는 대형 점포가 운영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점 점포가 효율화되면서 ATM기가 나오고 점점 효율화되면서 직원은 줄어갑니다. 반면에 일들은 늘어가 왔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져 왔고, 자, 금융 지주가 되면서 은행들이 원래 판매하지 않았던 방카나 펀드를 판매하면서 업무는 늘어났고요. 카드를 판매하면서 업무는 늘어났고 수익성 증대 요인은 늘어났고요. 그리고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3, 40년 전에서 20, 30년 전으로 오면서 지속적으로 연봉이 상승해 왔고 은행원이 줄기는 했지만 연봉은 상승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 펀드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 2024년부터는 더더욱이나 이제 금산분리의 완화로 비금융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많은 은행장님들이 이런 비금융 서비스 부분을 새로운 수익원, 과거에는 펀드를 안 팔다가 판매하기 시작하고 방카를 안 팔다가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처럼 이제는 비금융 서비스가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새로운 먹거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되어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 시작 단계인데요. 그래서 여전히 과거 트렌드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큰 시점을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은행원은 지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ATM 나오면서 줄었고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나오면서 지금만 줄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줄어왔다. 이번에는 단지 AI로 인해서 또 줄 요인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은 계속 줄어갔고 은행의 업무는 계속 늘어갔고 그러면서 1인당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봉은 상승해 왔다. 이것이 은행의 장기적인 어떤 산업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런 자동차 판매를 중고차 플랫폼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일자리 서비스를 잡코리아처럼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음식 배달 플랫폼을 시작한 신한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은행들이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서민의 등골 이런 거 말고 그냥 이 직업의 미래는 상당히 경기 침체나 아니면 저성장이 드리워지고 있는 시점 속에서도 안정적인 편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의 등장 역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게 해주고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이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예대 마진이 감소하지만 대출 총액이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자, 점포수가 감소하지만 고객 만남이 감소하지만 고객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자산관리나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비금융 서비스가 앞으로는 새로운 먹거리가 되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그리고 없었던 비금융 이익이 이제 생겨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사상 최대 실적, 금리 인상기, 금리 인하기 항상 최대 실적, 잘리지 않을까 희망퇴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 역시 16년, 17년, 18년, 19년 지속적으로 1인당 생산성은 증가해 왔고 앞으로 그 다음에 20년, 21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자, 위의 그래프는 16년부터 19년까지 아래 그래프는 20년, 21년, 22년의 생산성 그래프인데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직업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 상승률이 될 텐데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 줄 수 있으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직장으로 남아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좋다가 아니라 다른 직장들이 안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은행원이라는 직장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도전해 보아도 좋을 직업이다. 물론 개개인에 맞아야 됩니다. 개개인에 실제로 맞아야 예를 들면 고객을 만나서 응대하고 이런 것들이 힘든 사람이면 그거 영업 압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낄 사람이면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런 직업 선택의 기준을 이런 오늘 이야기 드린 안전성이나 수익성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입행해도 될까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원이든 다른 직장이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